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은 상생편입니다. 상생경제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안녕하세요. 의라차차에서 매주 수요일에 뵙다가 한 달에 한 번 월요일에 이 생활경제백서에 모시게 됐는데 아쉽지는 않으세요? 아쉽지만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더 응축돼서 맞아요. 우리 일들의 이야기, 또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 듬뿍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 코너가 생활경제백서예요. 예. 그런데 이 생활경제백서 시간에 우리가 경제적 을, 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그럼요. 모든 방송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 약자들 이슈를 다루지만 네. 사실 언뜻 보기에는 또 그런 내용은 적고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힘센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정치나 경제도. 근데 맞습니다. 우리 YTN 생생경제에서라도 지속적으로 민초들의, 서민들의, 을들의 경제 이야기. 사실 경제가 경세재민의 준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게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럼요. 생생경제. 우리 그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파인텍 노동자들 예. 우리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내려오셨잖아요. 네. 정말 우리 막 되게 보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택시기사님들, 택배기사님들 고생도 이야기했는데 510일 그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 하시던 김재주 위원장님도 내려오셨거든요. 그러게요. 이 방송도 택시기사님들 많이 들으시는데 이제 산업금이라는 걸 채우느라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완전 월급제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합의상에 보면 산학금 계속 원하는 기사님들은 산학금을 이용을 하고 내고 택시를 운행하고 완전 월급제를 원하는 기사님들은 완전 월급제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에 따라서 자신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좋네요. 권익이라든지 생존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경제적 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그 세상이 올 때까지 월요일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 안진걸 수장님과 응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퀴즈 내드렸어요. 1번 백화점, 2번 편의점 했는데 오늘 지금 보시면 들어보시면 정답을 아실 겁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올해로 우리나라에 편의점 들어온 지 30년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나 오래됐어요? 예, 제일 먼저 1989년도에 세븐일레븐이라는 곳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손수촌 아파트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군요. 세븐일레븐. 지금은 없어졌죠? 아니, 있죠. 지금도 세븐일레븐은 이제 롯데가 운영하는데 이제 특정 브랜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1990년도에는 미니스탑이. 그 다음에 보강그룹이 해밀리마트를. 지금은 CU가 됐죠. 그 다음에 또 LG15와 바이더웨이. LG15는 그 사이에 GS15가 됐고. 바이더웨이가 세븐일레븐하고 이제 통합이 됐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게 빅4잖아. 방금 말씀드린 게.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CU, LG15, GS25 여기에 최근에 이마트 입사시까지 해서 빅5 체제로 되어 있는데 편의점들이 실제 통계에 다 다릅니다. 막 어디는 3만 몇 개로 나오고 어디는 5만 개로만 나오는데 실제 이제 빅5들만 합치면 한 4만 개까지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 길 가다 보시면 시스페이스, 이가마트 이런 작은 마트들 있어요. 편의점들. 그것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점포 편의점들이 가맹점 500개, 600개씩 해요. 아니 그러면 편의점하고 우리가 말하는 슈퍼마켓하고 이 구분하는 차이는 있죠. 뭐가 있어요? 편의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하고 가맹계를 맺은 대표적인 가맹사업체입니다. 가장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본사로부터 도매를 받아야 돼요. 전일적으로. 일반 슈퍼는 본사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냥 열어요. 도매도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하든 12시간 하든 그것도 다 자유잖아요. 명절 때 다 문 닫고 하시잖아요. 편의점 명절까지 다 강제로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심할까지. 이제 그것 때문에 가불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건데 전일적으로 본부의 방침을 자고 일관된 브랜드를 내세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동네 슈퍼들이 많이 문을 닫고 기업이 하는 그런 편의점들이 맞습니다. 대체해서
많이 세워졌던 거잖아요. 근데 편의점이 단순히 많아졌다는 게 뭐 상업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미친 크고 작은 변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편의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프랜차이즈라든지 개인 편의점식까지 해서 7만 개가 가까운 거로 추정이 되니까 당장 2013년도에 가불 문제 막 터졌을 때 우리 YTN 나도 소개할 때만 해도 3만 개 정도 했어요. 벌써 7만 개가 됐으면 주변에 2개, 3개가 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바로 이것이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조건이 된 겁니다. 네. 원래 최저임금이나 임금은 늘 줘야 됐던 거잖아요. 부담이 됐던 거고. 근데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서 부담인 것도 있지만 옆에 점포가 2개, 3개 우죽순 들어와 버린 만큼 매출이 확 줄어버린 것이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편의점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이슈가 크게 됐는데 저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타깝고 그러나 편의점은 지금 국내에 엄청 사랑받습니다. 작은 슈퍼들은 편의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큰 슈퍼들은 중견 마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편의점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 슈퍼 문 닫았을 때 늦게 하는 곳이 편의점이었어요. 지금은 택배, 드러그스토어, 그다음에 멀티죠. 공과금, 금융 서비스, 심지어는 최근에는 예전에는 주유소 옆에 편의점 붙어 있었죠. 이번에 최근 특정 브랜드는 편의점을 열고 그 옆에 주유 서비스를 해줍니다. 예,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렇네요. 거죠. 그 정도로 편의점 기능이 현재 전국적으로 7만 개 가까이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심야에 길을 걷는 시민이 위험한 상황 때는 잽싸게 몸을 피할 수 있는 치안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어떤 교육도 시키냐면요. 자살 예방 교육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워낙 많은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얼굴을 보고서는 이제 좀 위험한 물건들을 살 때에는 이런 안내를 해줘라 이런 역할들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7만 개라고 하면 이 좁은 영토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한 이슈들을 많이 던져줬던 편의점입니다. 지금 정답 보내시면서 2378님 새싹이신데요. 편의점 하고 있는데 인건비 너무 많이 나와 어려워요 하셨고 7260님 요즘 편의점주 분들 힘들다고 해요. 예를 들면 한 지역에 10곳의 편의점이 필요한데 20곳씩 입주하니 제살 깎아먹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반드시 올려야 하지만 과도한 인상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8106님 편의점 본사의 이익의 보장이 중요하다지만 점주분들도 휴식이 보장돼야 되는데 편의점 사장님 얼굴 보면 피로가 쌓여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편의점 주님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점주님들이 행복하시면 우리도 좋잖아요. 저도 이제 편의점 매니아처럼 되었는데 그 통신사 할인 서비스랑 연동해서 가잖아요. 근데 편의점 매출의 40%는 이제 담배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어쨌든 편의점 본사들의 영업이익은요. 2017년 기준으로 매출만 23조 가까이 됩니다. 네. 온라인 매출 때문에 다른 유통 매장들은 지금 매출이 뭐 떨어지거나 보합세잖아요. 편의점만 매출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23조 여기에서 점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점주들이 가져가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거의 올 200만 원 안팎으로 이건 얼마 전에 전국 가맹점주 협회라고 편의점주들도 포함되어 있고 가맹점도 포함되는 조직에서 자료를 냈는데 편의점 본사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매출은 23조까지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어요. 대부분 아까 말한 빅4 같은 경우에. 근데 점주들은 대부분 여전히 200만 원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월이요? 예. 올 200만 원 안팎 실제로. 근데 이제 200만 원이라도 받아가시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작년에 이제 주유수당까지 150만 원대 올해는 174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최저임금도 못 주는 경우가 방금 이제 인건비 이야기도 하셨지만 우리 편의점에서 이야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매출의 모든 매출에서 30에서 35% 로얄티로 먼저 본사가 떼갑니다. 아하. 자, 그게 크네. 이게 유명합니다. 네.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로얄티가 이렇게 비싸지 않고 도매가로 마진을 남겨요. 본사들이요. 또는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과도 남겨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로얄티 가장 센 곳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어쨌든 편의점들이 요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200만 원 안팎이 납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어쨌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납니다. 거기에 편의점이 24시간
불을 켜놓고 신선식품, 냉장식품이 많기 때문에 요즘엔 또 혼밥이 유행이기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의 간편식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기료 노하기 관리비가 50만에서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남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로얄티 30% 해도 300만 원, 임대료 200이면 500만 원, 거기에 카드 가맹점수라고 전기세까지 하면 600만 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럼 400만 원에서 이제 알바 청년 2명 쓰면 170만 원, 110만 원 줬다 그러면 340 나가버리니까. 네. 예를 들면 편의점주 부부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형제나 자매들 간에 하잖아요. 친구 간에 한다든지 100만 원도 못 받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그렇네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조금 저하가 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떨어졌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정부에서 신용카드 가맹수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네. 이건 편의점주들에게도 바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냈던 것이 거의 제로 가까이 되는 거고 거기다 앞으로 이제 제로페이가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범 사업인데 2월달, 3월달, 4월달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이 편의점 프랜차이즈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수는 사실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를 한 달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 본사가 로얄티를 조금 낮춰주고 그다음에 건물주들이 그 임대료를 올리는 걸 좀 동결해 준다거나 장사 안 되니까 조금 인하해 준다거나 우리 예전에 떡볶이집에서 인하해 줘가지고 화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 600인데 500으로 100만 원씩 인하해줘서 그렇게 해주거나 그다음에 또 신용카드 가맹수수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어들면 예를 들면 점포마다 100만 원만 매달 수입이 늘어나도요. 그걸로 예를 들면 알바생 3명을 썼어. 근데 최저임금이 15만 원씩 올랐다 지금 45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씩 올랐다 60만 원이고 그 60만 원 인상분을 100만 원의 소득이 새로 생겼으니까 죽어도 남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구조로 가자는 게 저희 호소입니다. 그래서 네. 편의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경제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고 뒤집어 말하면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대기업, 점주, 그 밑에 알바생들 이런 모든 계층들이 그렇죠. 가불명이 다 연루되어 있고 주로 시민들이 자주 가고 있고 맞습니다. 연관된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편의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곧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편의점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내가 문을 닫고 싶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사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편의점의 영업은 24시간 그다음에 365일 영업을 강제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했습니다. 네. 본사가 예를 들면 1+1을 해라 하면 1+1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본사가 예를 들면 1+1을 했을 때 하나 더 주는 것에 비용을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의점주들한테 비용을 또 전가시키니까 네. 1+1을 했더니 손해가 됐더라.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실히 저는 진보하고 있다는 게 이런 분들 이제 다 우리 국민들도 정책을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가맹 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25일이죠. 앞으로 6주 전에 나는 명절 때 하루나 이틀 쉬어야겠다. 가족들 경주소에 때문에 도저히 그날 예를 들면 반날 전 장사 못한다. 네. 아니 친동생이 결혼하는데 가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알바 청년이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알바 청년들 명절이 쉬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쉴 수 있게 근거 규정이 정확히 마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심야 영업 사실. 우리도 또 길 들어가면 손님 하나도 없는 편의점 있잖아요. 새벽에. 근데 강제로 문을 열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6개월 동안 적자가 인정되면 문을 닫게 해줬는데 앞으로는 3개월 동안 적자가 인정되면 12시에서 6시 사이에 문을 닫을 수 있게 해주고 요건 약간 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계속 문제 제기해서 문은 닫게 해줘요. 이제. 적자가 심합니다 하면 3시간 안에 문을 닫는다고 쳐요. 네.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그러면 그 전에 주던 전기료 지원금을 끊어버립니다. 24시간 지원금, 예를 들면 전기료를 50만 원을 지원했다 쳐요. 네. 그러면 이것을 그 전에 본사가 25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절반을 전기료 50만 원이면 이걸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심야 영업 3시간 쉬었다가는 오히려 소득이 25만 원에서 많게는 막 전기료 지원금 몇십만 원이 날아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의점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 그 편의점에서 아까 말하는 그 로얄티가 이제 35%지만 나중에는 예를 들면 25%라든지 30% 이렇게 인하를 네. 해주거든요. 본인들이 떼가는 것을.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버립니다. 아니, 너무 비인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방법이. 새벽에 장사가 안 돼서 입증이 됐어. 그래서 2시간 동안 문을 닫겠다 하면 그래? 그럼 문 닫으세요 해놓고 그럼 24시간 전기료 주던 거 끊습니다. 그다음에 로얄티 저희들이 조금 할인해줬던 네. 거
원상복귀합니다. 그러면 근데 소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누군가는 이럴 것 같아요. 아니 편의점이라는 게 24시간 해야 편의점이고 그거 알고 점주들이 뭐 오픈한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이 자유경쟁사회에서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한 건 맞고요. 네. 다만 이미 이게 이제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규정, 새벽에 특정 시간대 이런 규정도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한 고려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설령 알고 했는데도 해보니. 알바 비용을 예를 들면 심야하면 조금 더 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예를 들면 알바 청년 안 써 본인들이 한다더라도 얼마나 이게 철야 노동은 발암물질이잖아요. 발암물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다 적자로 생각해보세요. 소고기 터지어도 엄청 터지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문을 닫는다 그러면 위약금을 또 과도하게 물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령 요즘은 미리 문을 닫았다면 고지도 되지만 그걸 모르고 알고 24시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적자가 심하면 사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유가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엎드려서 자면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다른 애들이 공부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뒤를 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엎드려서 자고 있으면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잤거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자유적으로 해놓으면 못 쉬어요. 예. 불안하고 눈치 보이고. 근데 그럼요. 함께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다만 이제 가능해요. 방금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가도 그 편의점이 문을 열고 있다더라는 큰 우리한테 위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그렇죠. 갑자기 일반 상비약을 좀 사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급하게 물건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벽에 너무 출출해가지고 라면 하나 먹어야겠다 이런데 거기가 갑자기 문 닫으면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또 놀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문을 닫게 해도 대부분 편의점은 장사 조금이라도 되면 24시간 하십니다. 그리고 대학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3개월 맞습니다. 이상 해봤는데 적자가 확인됐을 때만 문을 닫는 거예요. 임의로 닫는 게 아니라. 저희 YTN 네. 라디오도 지하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사실 방송국들은 토요일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턴가 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죠. 사람도 맞습니다. 굳이 없는데. 특히 인오피스 편의점은 네. 24시간 그다음에 주말까지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인건비 부담이라도 덜 수 있게 도와줘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임의로 닫는 게 아니라 3개월간 해봤더니 적자가 입증이 되면 그 포스가 다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 중에 이런 을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나 정책들을 비판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3개월 이상 적자라는 게 입증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거. 그래서 실제 대부분 편의점들을 보면 네. 지금도 다 24시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또 물립니다. 시설 투자 위약금도 있고 장내 영업이익 발생 위약금도 물려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제가 갔다 왔어요. CU 본사 앞에 선능력이 CU 본사가 있거든요. 보강그룹. 네. 거기서 지금 2달 가까이 농성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하고 을지로위원장의 박홍근 의원도 갔다 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위약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본사가 약속한 대로 약속하고 달리. 그러니까 위약금 없이 문을 닫게 달라는데 본사가 그걸 아직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은 얼마나 물으라고 하냐. 최소 몇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을 못 닫죠. 그렇죠. 세상에. 장사 안 돼서 문 닫겠다는 건데. 본인들도 손해가 막심한데 거기다 몇 천만 더 내라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빨리 더 해결이 돼야 되고 네. 저는 그 CU 점주 가맹본부에서 사실 프랜차이즈는 정말 협동조합 같은 거거든요. 본사가 브랜드하고 기술력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원들인 가맹점주가 정말 네. 적극적으로 해서 그 브랜드 가치를 빛내면서 우리가 돈 번의 일부를 로얄티로 본부에 줘가지고 상생하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그 아는 썬키스트라든지 이런 게 다 유명한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여전히 가맹점주들을 너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수탈이나 갑을 관계에서 갑질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인데 많이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네. 그래서 농성도 2달 짜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분들한테 저도 이제 3번째 지지방문 가서요. 네. CU 본사가 빨리 합리적인 타결을 내놔라는 거하고
편의점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노동자들 또 명절에 하루는 쉬게 달라는 기자회견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수요일이요. 네, 다가오는 명절에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하루도 못 쉰대요. 그러게요. 하루는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30주년입니다. 이제 청년을 넘어 성인이 됐는데 가불병이 다 존재하는 이 편의점 사업이 정말 상생경제에 좋은 모델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시간을 지금 더 드리면 안 돼요. 다음 달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본부가 지원해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23조 이익 얻으셨잖아요.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23조, 영업이익 그래도 1,000억 안팎이 됩니다. 네. 꽤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